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자 재산을 나누자고 하던 형제들을 시원하게 참교육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중고생 아이 둘 있는 여자입니다. 형제는 어렸을 때나 형제이고 각자 시집 장가가면 남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남남만도 못한 경우가 많은가 봐요. 남편의 형제들과 유산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법적인 문제까지 언급이 되었지만 시원하게 해결이 되긴 했네요. 남편은 사남매 중 장남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시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부터 시부모님의 경제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있는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수용이 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피게 된 것이에요. 시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결혼한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집을 마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둘 다 가게를 차리는데 시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전혀 지원을 받은 것이 없었는데 시동생과 시누들을 도와주시니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시골에 얼마 나가지도 않는 땅을 가지고 계셨고 농사를 짓고 계신 때라서 저희가 맞벌이로 도움을 드려야 할 형편이었으니 저희 결혼에 시부모님이 지원을 못 해주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히 불만을 말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18년간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워낙 알뜰함이 몸에 배인 분들이라 시부모님은 저에게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잔소리는 나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차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시부모님의 살아오신 방식이 저에게도 들어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검소와 근검절약에 대한 잔소리 외에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 모두를 당신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고 손주들은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남은 재산은 시골 땅 하나였고 그 당시에 5억 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시부모님이 담보대출을 받아 부채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없었고 그 후로도 평생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자식이라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앞에서 그 땅은 저희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욕심을 낼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어서 그랬는지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5년 전쯤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그 남은 땅을 남편 명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시어머니는 제가 그때까지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보다 더 괄괄한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눈물이 나서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 몇 년 뒤에나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저희가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그 후에도 세금을 계속 내왔습니다. 세금이 점점 올랐는데 시골 농지인 땅이라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난 후에 가끔 힘든 때에는 그 땅의 시세가 올라가고 그 땅의 주변이 좋아지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땅이 남편의 명의가 된 지 3년 만인 2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중증은 아니었지만 치매에 걸리기 전보다는 모시고 살기가 힘들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내라는 주변의 권유를 모두 뿌리치고 살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남편의 동생들은 그 땅의 시세가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다 같이 찾아와서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지만 남편은 순하기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시누이들의 말은 오빠가 고생했던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갖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권리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면 큰 소리가 오갈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남편이 동생들에게 얼마씩 나누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뺏기기 싫었지만 속으로는 한 1억씩 요구한다면 수용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각자 3억씩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형제들 모두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면서 동생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생들에게 땅값이 오르기 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요즘 들어 땅값이 오르니 그런 소리를 하냐며 오랜 시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것이 없으니 그 땅은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셨다면 난리를 치시고 중재를 해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셔서 어쩌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은 결론이 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저와 남편을 전화로 괴롭혔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판을 하겠다는 말까지 들리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다 같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서와 고모부들도 함께 왔더군요.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했고 남편은 또 같은 얘기로 반박을 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나서서 도련님과 아가씨들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지원받은 것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것은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첫째 시누이 남편이 한 얘기였어요. 남편은 그 말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거지 새끼를 사위 삼고 그럴듯한 가게를 차려줬더니 욕심에 끝이 없다며 쌍욕을 했습니다. 저는 고모부에게 나도 시댁일이라 잠자코 있는데 고모부가 어딜 나서냐고 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고모부 편을 들어 말하고 남편은 동생이란 것들이 다들 이렇게 망나니 같은 것들만 있다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명의가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류를 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까봐 그렇게 명의를 가져가라고 했나 보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동서가 나서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꼬셔서 명의 이전을 한 것이니 법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언제 증여받았는지 잘 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동서는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들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과 그 당시 이 땅의 값어치가 비슷했다는 것을 알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셨고 우리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받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이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지극히 옳은 말이라고 했어요. 큰 시누이는 그래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억울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억울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희 고등학생 큰아이가 나와서 다들 가시라고 말했어요. 작은아빠와 고모들, 지금까지 할머니 걱정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은 표정으로 있으니 더 이상 말 못하고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 부양비를 내라고 했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으로 잡아 각자 25만 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그때마다 알려줄 것이니 병원비의 4분의 1씩 매번 내라고 했대요. 몇 번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의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은 형제가 있지만 남만도 못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형제들이 요구하던 돈을 저희가 순순히 주었다 하더라도 형제 관계가 좋아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 잊고 아이들 입시에나 신경 쓰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전 증여를 해주셨나 봅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